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커먼라디오가 지난주까지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들을 스튜디오로 차례로 초대해서 출마 이유와 공약을 두루두루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요. 어제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후보들의 진면모를 봉인 해제하기 위한 심층 기획 인터뷰를 진행 중입니다. 이름하여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전주을 재선거 릴레이 반론 인터뷰. 어제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후보들이 차례로 한 명씩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반론 인터뷰를 갖게 될 텐데요. 이 릴레이 반론 인터뷰를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각 후보들로부터 타 후보에게 따져 묻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들을 정리해서 오늘부터 차례로 출연한 후보들에게 하나하나 묻도록 할 텐데요. 후보들의 충분한 반론 함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전주을 재선거 릴레이 반론 인터뷰. 오늘 자리한 후보는 무소속 김호서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서입니다. 네, 본인이 전주 을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이유 이분들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자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각종 부정 부패 비리 문제로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 바람에 대한민국 딱 한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이제 의정활동 역량, 둘째는 이제 도덕성, 셋째는 이제 지역 사정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제 요건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의정활동 역량은 제가 7대, 8대, 9대 전라북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8대 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고 9대 때는 이제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최연소 의장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 그리고 국책사업 또 국가예산 확보를 도지사와 또 도청 수뇌부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고 또 성과를 많이 낸 그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6명의 후보 중에 3명의 후보가 전과 사실이 있어요. 범죄 경력자이죠. 그런데 저는 뭐 단 한 번도 기소를 당했다거나 벌금을 냈다거나 뭐 재판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정말 청정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갖췄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사정을 잘하는 후보가 해야 된다. 왜? 지금 이상직 의원이 3년 동안 재판받고 수사받느라고 제대로 된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5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전주을 선거구에 30여 년 살고 있으면서 또 이 선거구에서 3번의 도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을 잘한다. 그래서 이번 재선거에 필요한 3가지 요건을 다 갖춘 후보가 기호 8번 김호서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면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3가지는 뭔가요? 네, 뭐 많은 일을 하고 싶죠.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3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첫째는 내년부터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인데요. 이 법은 이제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넣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야 간의 정쟁이 너무 심해서 이제 민주당이 내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내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기 내 이번 임기 21대 임기 1년 2개월 동안은 민주당에 복당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소속인 제가 양당을 설득해서 그걸 해낸다면 거부 반응 없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만은 꼭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은행에 30년 근무한 금융 전문가로서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서 금융 전문가는 제가 당선되면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3금융 중심지 지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 여의도와 그다음에 부산에 2개의 금융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3금융중심지 정말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과 또 사람이 몰려야만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은 사실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900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런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국민의힘과 또 보수 언론이 말하듯이 또 기금운용본부를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수도권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같이 또 금융감독원 같이 좀 금융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기관들이 와 있어야 함부로 이렇게 그 다른 일을 못하도록 사실은 이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기금운용본부와 본사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주는 걸로요. 법 개정도 없이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는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막아낼 겸 해서 꼭 제3금융중심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서부권 교통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만 지금 고가도로와 또 유료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1년 2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계 용역비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민자하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를 합쳐가지고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거 말고는 백제로에서 경찰청을 거쳐서 서곡을 거쳐서 이서까지 가는 구간 해결 방법이 없다. 또 쑥고개에서 백제로까지도 마찬가지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통혁명 수준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제가 꼭 만들어내겠다는 뜻입니다. 네. 지난번 인터뷰 때 공약의 핵심은 이미 저희가 좀 들었어요. 네. 오늘은 본인의 공약이 타 후보들보다 나은 점이 뭔지 어떤 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3분 드릴게요. 그 재선거 기간이 너무 짧고 거기다 대고 또 공약이나 이런 걸 시민단체나 언론이 전혀 검증을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 답답하고 도민들도 답답하실 텐데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 비교 검증이 참 어렵다. 그리고 또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일만 크게 3가지를 공약을 했고 나머지 공약은 시와 도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거나 저는 그런 걸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는 할 수 있는 공약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 못할 부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만 했고 또 시도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힘이 필요한 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함께 노력하는 형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 질문 순서인데요. 타 후보들이 김호서 후보님께 던지는 질문들을 저희 제작진이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여쭤볼게요. 김호서 후보는 줄곧 범죄 후보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깨끗한 후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도의회 의장 시절에 구제역 파동으로 농민과 도민들의 걱정과 피해가 큰 상황에서 서울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중국으로 몰래 골프 관광을 가서 무리를 빚은 바가 있다. 스스로 깨끗한 후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 경력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삼선의 도의원을 하다 보면 접시 많이 닦으면 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문제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내 가족이 한 석 달, 넉 달 전부터 골프 여행을 준비했고요. 또 비행기였고 또 연말 연휴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 운동을 갔는데 하필 구제역이 왔어요. 가 있는데 그래서 이틀 거기서 머무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한 그 방역제를 뿌리는 봉사를 제가 3일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깨끗하다 뭐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또 제가 공항으로 가기 위해 서울로 가고 있는데 어디냐고 묻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나중에 2, 3일 뒤에 이제 중국에 있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둘러대는데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구제역을 뭐 와 있는 상태에서 갔다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제가 출발하는 시점에는 구제역이 안 왔었고 또 구제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귀국해서 구제역을 막아내기 위한 봉사를 했고 그것도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시점이 좀 그랬다. 뭐 그렇습니다. 네, 구제역으로 막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관광을 갔다면은 그런 문제가 되죠. 지탄을 문제가 받아야 되죠. 되겠지만 중국에 딱 도착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구제역 파동이 났고 그렇습니다. 알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죠. 왔다. 일정 다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네. 하지만 구제역 파동이 있었을 때 중국에 있었던 건 사실이어서 그 부분을 사과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깨끗한 후보라는 말은 전과에 한해서 범죄 경력에 한해서 범죄 경력에 한해서 예, 뭐 무슨 뭐 그 집단 흉기 난동 뭐 폭행 뭐 거기다 또 뭐 뇌물수수 이런 범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네. 김호서 후보는 민주당 복당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역시 복당 불가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호서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주요 공약들을 보면 국비 확보, 국회 입법, 뭐 도시계획 등이 요구가 되는데 공약 실현을 위한 나름의 보관이 있는지. 보관이 있습니다. 보관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민주당이 복당을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또 뼛속부터 민주당 출신인 제가 그걸 어거지로 들어갈 용의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번 1년 2개월은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임기만 복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뭐 영원히 내가 민주당 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나 입법활동 또 도시계획 이거는 정당 소속의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당이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도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또 내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 하에서라면 오히려 무소속이 내는 것이 양쪽의 어떤 실적이나 국민들로부터 그 반대나 지탄을 받는 것을 면하고 우리 전라북도만의 실익 또 국민들이 원하는 거 요걸 해내는 데는 1년 2개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3금융 중심지와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공약을 했습니다. 제3금융 중심지를 위해 어떤 금융기관을 유치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는지 그리고 금융생태계 구축에 명확한 방향성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선 방향성부터 얘기를 하면요. 우리 전라북도가 국제금융센터를 2026년까지 830억을 들여서 완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도는 이제 농협중앙회가 들어있어요. 금융기관 중에서는 저는 농협중앙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 그 보험금융원이라든지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오는 6월 상반기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중앙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지금 각 시도가 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좋은 금융기관 이전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한국은행법을 바꾼다든지 금융위원회법을 바꾼다든지 왜 지금 본사 소재지가 서울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 활동이 필요해요.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중앙정부가 이번에는 이전 공공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생태계 구축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지원한다고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정치권과 지자체가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또 진행 중인 노력과 다른
구상이 있는지, 또 그걸 통해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질문이 있네요. 다른 구상은 특별하게 저만의 구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다른 시도가 하는 거, 우리나라가 공통적으로 하는 거 비슷한데요. 사실 첫 번째가 이제 기업 유치인데 수도 없는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저도 도정에 참여했을 때 MOU는 많이 체결했는데 그 MOU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업 유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기관, 그리고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충분히 청년 일자리와 또 우리 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세수 확대까지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 이전 거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얼마나 하겠느냐, 타 후보 10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건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하여튼 숫자로는 목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정치권과 지자체가 진행해 왔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과 지자체가 노력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다른 구상이 있는지가 사실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특별하게 제 공약에다가는 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잘 검토해서 다음 토론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특징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검찰개혁에 대한 방안과 입장은 무엇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제 사과와 입장 표명도 없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탄핵돼야 맞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검수완박을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를 막아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루어냈는데 시행령을 고쳐가면서까지 검수완복을 꾀하고 우리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다시 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한동훈의 노력,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헌재의 결정마저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반대 4명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이거를 그런 것도 있으니 더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런 어거지는 없는 겁니다. 그 뜻을, 헌재의 뜻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국민들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사실 우리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판까지 다 참여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은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간 국민들이 봐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말 어렵게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시행령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탄핵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2차례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 봤습니다. 네. 네. 두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호석 후보님 지지도 차이가 조금 보여요. 네. 이런 판세를 보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이번 선거는 이제 재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향과 추이는 볼 수 있지만 누가 진정성이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손가락으로 핸드폰 눌러준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해야 된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김호석을 찍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승리한다고 봅니다.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한테 이 판세가 그렇습니다.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여론조사 응답률도요, 4%, 5%대 가지고는 그게 사실은 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크게 의미 없다, 여론조사. 네네네.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 박지원 고문이 지난주에
무소속 임정혁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걸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호서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뭐 다급한 일이 있었나 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또 박지원 의원님도 좀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아무리 그 과거에 인연이 있던 없던은 중요한 게 아니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좀 어긋난다. 뭐냐면 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공당에서 고문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또 오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지선언까지 하고 막 그런 일은 저 같으면 해준다 하더라도 좀 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막아낼 것 같아요. 물론 오셔서 뭐 지지를 한다는 호소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다고도 보지만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당의 당원과 당규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민주당이라고 하신 우리 박지원 그 전 의원님은 다 거짓이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 무공천 입장으로 지금 가는데 민주당 고문이라는 사람이 무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복당 가능성까지 살짝 보여주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의 그렇습니다. 원칙에 벗어난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정치권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요.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오늘만 바라보는 정치권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시민과 다음 세대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임자의 그 의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입니다. 전국에서 딱 한 군데만 치러지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그런 자랑스러운 전라북 도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입후보한 6명의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이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전주울 선거구에서 거의 출마 경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전주울 유권자들께서는 정말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방금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우선 1년 2개월 짧은 임기 동안 핵심 사업을 먼저 진행해서 도민들에게 공백 기간을 메꿔주는 역할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시민과 우리 아이들이 출퇴근 길에서 1시간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복, 또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덜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전주 시민 김호서가 시민의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기호 8번 김호서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시민의 행복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는 김호서가 되겠습니다. 기호 8번 김호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선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전주일 재선거 릴레이 반론 인터뷰. 오늘은 무소속 김호서 후보를 만나봤습니다.